2026년 4월 한국 경제는 상반되는 이상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분기 GDP는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깜짝 성장하였습니다. 반면 환율은 1,480원대까지 치솟고 외환 보유액은 2달 연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호황의 신호와 리스크의 신호, 우리는 어느 쪽에 무게를 둬야 할까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1.7%로 한은 전망치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하며 성장을 견인했죠. 그러나 같은 시기 중동 전쟁발, 유가 충격과 원화화 약세, 그리고 OECD 중 상위권의 가계부채 비율 등 구조적 리스크가 동시에 부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호황도 단순한 위기도 아닌 반도체 호조 한 축과 대외 충격 한 축으로 갈라진 이중 구조가 지금 한국 경제의 모습입니다. 2026년 4월 현재 원달러 환율은 약 1,48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 여파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원화는 최근 1년 새 약 4%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출 기업에는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단기 호재일 수 있지만 에너지, 원자재 수입 비용 증가로 이어져 가계 실질 구매력에는 부담이 됩니다. 외환 보유액은 2026년 3월 말 기준 4,236.6억 달러로 전월 대비 39.7억 달러 감소하며 세계 12위 수준으로 밀렸습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약 39억 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두터운 수준이지만 2달 연속 감소세라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가 될지 흐름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1997년이나 2008년 같은 외환 유동성 위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와 달리 한국은 경상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2026년 2월 경상수지 231.9억 달러 흑자이고 외환 보유액 규모도 GDP 대비 충분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본 유출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은 핵심적인 불안 요인입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5년 1분기 기준 약 89.5%로 2021년 정점인 98.7%에서 꾸준히 하락해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OECD 31개국 중 6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약 2,300조 원대의 가계부채 부담이 있어 기준금리는 2026년 4월 현재 연 2.5%로 7회 연속 동결되어 있습니다. 과거 고금리 시기보다는 부담이 줄었지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연령에서는 누적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73%에 달해 금리 환경 변화에 가장 민감한 집단으로 꼽힙니다. 60대 이상 고령층 부채 비중도 가계대출의 약 22%까지 상승해 은퇴 후 소득 단절과 맞물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트레스 DSR 3단계를 시행하고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1.5% 이내, 그리고 DSR 비율 추가 인하 검토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보는 정상 수준은 GDP 대비 80%이며 금융당국도 장기 목표를 80%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수도권 일부에서는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며 가계대출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고 지방에서는 미분양과 거래 침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은 초양극화가 심화되며 리스크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동원 여력이 약한 지방 중소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우려가 지속되고 있으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산의 매각 재구조화,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 등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와 단순 비교하기에는 구조가 다릅니다. 한국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주로 국내 금융권 대출 중심이고 정부의 직접 개입 여지도 더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가격 변동은 단순 건설업 문제를 넘어 가계 자산 가치, 소비 심리, 금융기관 건전성으로 파급되는 만큼 점진적 연착륙이 핵심 과제입니다. 가장 큰 당일 리스크는 중동 전쟁발 공급 충격입니다. 2026년 2월 말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전쟁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와 함께 국제 유가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신현송 신임 총재도 취임 연설에서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며 신중한 정책 운용을 예고했습니다. OECD는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를 반영해 한국의 2026년 성장률 전망을 2.1%에서 1.7%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반면 ADB는 반도체 호조를 근거로 1.9%로 상향했죠.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중동발 유가 충격이 정확히 맞부딪히는 형국입니다. 중국 경제 둔화도 변수입니다. 다만 1분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오히려 3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반도체 수요가 중국 둔화 영향을 상쇄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핵심은 반도체에 과도하게 쏠린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느냐입니다. 정리하면 지금 한국 경제는 IMF 재현이 아니라 비대칭 회복의 국면에 있습니다. 반도체와 AI라는 강력한 한 축이 성장을 끌어올리는 한편 환율, 유가, 가계부채,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구조적 부담이 다른 한 축에 쌓여 있는 상황이죠. 이런 국면에서 개인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4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2026년에 한국 경제는 위기와 호황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반도체 수출이라는 강력한 엔진이 성장을 바치고 있지만 중동 전쟁발 유가 충격, 원화 약세, OECD 상위권의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는 여전히 잠재적 위협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단순한 비관도 막연한 낙관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신의 재정 상황은 어떤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고 비상자금을 확보하며 한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주시하여야 합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